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3강 들어가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많은 분야 분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시험에 나오는 공통적인 주제는 되기지만은 이것만 믿고 공부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한 가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를 보시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강의를 한국사를 누구를 들었다. 1시간 공부했죠. 1시간 공부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있다면은. 그걸 자기 몫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우셔야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UFC 격투기 경기를 봅니다. 그죠? 보는데 30분 동안 봤으면 내가 격투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싸운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로드웍도 해야 되고,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주먹 내지르기 연습도 해야 되고, 발차기 연습도 해야 되고, 태그 다운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게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인강만 봤다, 또 오프라인 강의만 봤다 해가지고 공부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청동기 철기 시대 하기 전에 좀 잔소리가 많았는데, 자, 시기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언제부터냐면은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고조선 건국신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건국연대가 기원전 2333년이 되었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우리 고조선인데, 선생님, 그러면 기원전 24세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성과는 점점점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다 하는 거, 그리고 기원전 2333년 그 연도 설정은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철기시대는 언제부터냐면 기원전 5세기경에 중국으로부터 철기가 들어옵니다. 요령지방을 통해서. 요령지방이 지금으로 어디냐면 요소, 요동을 통한 지방을 요령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제일 중요한 건 도구죠, 여러분들. 도구.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청동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이 시대에 사용했던 청동기는 뭐냐면 비파형 동검이 있죠. 중국 악기 비파같이 생겨 먹었다고 이걸 비파형 동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힘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비파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크기는 한 요 정도 돼요, 여러분들. 그죠? 청동기이기 때문에 철기같이 길게를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무르기 때문에. 한번 주저리면 휠 경우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길이가 돼가지고 아마 칼을 잡고 근접전에서 보병 전력을 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무늬 거울, 제가 말씀드렸죠. 선사시대의 거울은 화장 용도, 미용 용도가 아니라 의식용이라고 그랬죠.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비파형 동검하고 거친 무늬 거울이 한 곳에서 발견이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자,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청동기 이 당시 명품이에요. 비싼 겁니다. 지배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칼이기 때문에 뭐죠, 여러분들? 정치적인 권한, 거울은 의식용, 종교적인 권한이죠. 이거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런다? 재정일치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인데 오히려 뭐가 시험에 더 잘 나오냐면 간섭기가 잘 나와요. 간섭기. 간섭기는 여러분, 선생님 신석시대 아닙니까? 사용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반달돌칼.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반달돌칼.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 까먹어도 좋아요.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달돌칼은 말 그대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반달 모양은 요렇게 생겼어요. 크기도 이 정도입니다. 날이 요렇게 되어 있고 요 구멍에다가 끈을 연기가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땡 거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바퀴날, 도끼, 이런 식 사용됐어요. 철기시대에 보겠습니다. 철기시대도 뭐냐면은 청동기가 사용이 돼요.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청동기가 사용이 됐냐면은 세형동검, 그 다음에 잔무늬거울, 요렇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학교 내신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비파형 동검하고 세형 동검의 출토 범위가 다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B만 적겠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만주 지방에서도 발견이 되고 한반도 지방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런데 세형 동검은 어디에서만 발견이 됐냐면은 한반도 지역에서만 발견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시기는 만주하고 한반도는 같은 청동기 문화권.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
그 다음에 세용동금은 한반도에서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청동기 후기 또는 초기 철기 시대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간석기는 점점 사라지고, 물론 이때는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가 발달이 돼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든지 전략이 크게 발전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비파형 동금은 공기소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철제 무기는 K2 자동소총.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기를 묻는 문제 정말 잘 나와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한국사 능력 검정 문제라든지 공무원 시험이 뭐냐면은 가, 나, 다, 라, 마 해놓고 토기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거. 구석기 시대는 없기 때문에 뭐 신석기 시대에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빗살문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험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청동기 시대는 뭐냐면 민무늬 토기가 나오죠.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어떤 무늬가 있냐면 덧띠 새김 무늬 토기. 덧띠 새김 무늬 토기. 그 다음에 검은 간토기. 검은 간토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에서 발견되는 토기예요. 옆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긴 것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도록 하도록 할게요. 생긴 것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요렇게 제일 전형적인 모습이 화분같이 생기는데 요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알겠습니까? 요게 우리가 미송리식 토기. 철기시대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목이 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철기시대 같은 경우는 어떤 토기가 있냐면은 덧띠 토기.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자,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어떻게 외웠냐면은 철이 산화가 돼버리면은 붉은색이 돼버리죠. 그래서 붉은 간토기. 왜 갈았냐면은 표면을 맨들맨들하기 위해서 갈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지 무늬 토기. 가지무늬 토기는 말 그대로 토기에 이런 식으로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가지. 먹는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동기 시대는 뭐가 시작이 됐냐면은 벼농사가 시작이 됐어요. 신석기, 밭농사, 청동기, 벼농사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벼농사가 발전하고 잉여농산물이 생겨났다. 잉여농산물. 잉여농산물이 뭐냐면은 쓰고 남는 것을 가리켜 잉여농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잉여농산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들? 빈부격차가 생기죠. 이런 빈부격차,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부자들한테 구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계급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계급이 발생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분 짓는 기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간석기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농경이 유무해요. 그 다음에 석기 시대하고 금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물론 도구를 구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계급 발생 유무예요. 돌을 사용했던 시대는 계급이 없습니다. 금속을 사용했던 시대부터는 계급이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지배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지배자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지배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문제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욱더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나중에 우리 초기 철기 시대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치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쭉 이제 남아있는 상황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적어보시고. 자, 이제 예술을 한번 볼까요? 예술. 요 당시 예술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바위 그림이에요. 바위 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위에 새겼다 해가지고 암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주술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있죠.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고래. 사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래 사냥하는 모습. 그 고래 종류도 다 달라요. 어떤 것도 있냐면 고래 손구멍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머리 위에. 손구멍에서 물을 내뿜는 것도 다 달라요. 이게 희한합니다. 그거 보면. 굉장히 큰 거죠. 고래라든지 뭐 사냥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고령에 있는 양전동. 고령에 있는 양전동 암각화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뭐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어요. 기하학 무늬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뭐 동시무늬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제 빨간 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요렇게 X자 모양으로 겹쳐져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남녀의 성적인 결합, 그 다산, 투명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철기시대의 예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이제 이 당시 이제 무덤을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자가 생겼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군장이라고 얘기했죠. 이 군장의 무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고인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인돌. 일본 애들은 지성묘. 일본 애들은 지성묘라고 얘기하고 프랑스 말로는 돌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고인돌이라고 얘기한 돌을 괴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탁자식.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바둑판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현행, 중고등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공무원 수험서에는 북방식, 남방식이라 되어 있는데 저는 북방식, 남방식 표현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가 그 내용을 정립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한강 이북에는 북방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용어 쓰자. 그 한강 이남에는 이것이 많기 때문에 남방식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남방식 쓰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원래는 이 탁자식 고인돌 문화권이 다른 데서 이주를 해왔다. 그 이후에 탁자식 문화권이 한반도 지배를 지배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식민사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한국이란 역사를 봤을 때 청동기 시대부터 이주민에 의해서 종속되었던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공무원 수험서에도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은 뭐 편의상 뭐 그렇게 해도 뭐 별로 이게 문제는 없는데 요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탁자식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시체가 위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해놓고 덮개들 덮어요. 여기 뻥 뚫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비파형 동검도 발견되고 거친 무늬 거울도 발견되고 미송리 토기도 발견이 되는 겁니다. 바둑파신 고인돌은 시체가 안쪽에 이제 땅속을 매장이 돼요. 그리고 돌을 그었다가 요렇게 되는데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군장의 무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 통치자의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전 지구상에 고인돌이 7만 개에서 8만 개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이 4만 개에서 5만 개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도시가 고창이죠, 여러분들. 고창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1만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인돌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무덤이냐? 좀 의심이 가겠죠. 일단 무덤이 제일 맞아요. 무덤인 것도 있지만은 부족 간의 경계 이것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탄 그죠? 뭐 의식단 이런 것도 아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철기시대 무덤 보겠습니다. 자, 주로 정을라도 영산강에 있는 무슨 무덤이 있냐면 동무덤이 있어요. 동무덤. 어려운 말로 옹관묘라고 얘기를 하죠. 장독같이 생겼어요. 한 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두 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있는 경우는 시체를 이렇게 이제 구겨서 집어넣어요. 구겨서 집어넣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어떤 학자들은 뭐냐면은 이 옹관의 의미가 엄마의 자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엄마 품으로 돌아간다. 그죠? 엄마 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이 옹관묘의 의미는 구겨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본 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건데 이 사람의 부활을 막는 거다 이런 거가 있어요. 저는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에는 어떤 무덤이 발견이 됐냐면 널무덤이 발견이 되는데 이거는 목관묘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나무관하고 똑같이 생겨먹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 기탑을 봤을 때 신앙인데 이거 신앙 사상 비슷한 거죠, 그죠? 선민사상이 있어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선택받은 백성이란 얘기죠, 그들이. 그리고 이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청동기 시대부터 활발한 뭡니까? 대회, 정복 사업을 실시했다. 이런 거죠. 철기 시대는 나중에 이제 뭐냐면 토착 신앙을 믿어요. 그죠, 여러분들? 토착 신앙을 계속 믿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삼국 시대에 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불교가 들어오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삼국의 문화, 고대의 문화 할 때 제가 표로서 한 방에 조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이 유물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요거 시험 나와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미송리식 도기.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공무원 수험서에서는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조선 세력범위. 공무원 수험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지금 고등학생들을 배우는 동아시아사 과목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세력 범위예요. 문화 범위예요. 두 가지 얘기하는데 국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는 지금과 같은 그 국경선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절대 까먹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반달돌칼, 그 다음에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열심히만 하시고, 개인 위생 좀 관리 좀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